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2월 23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서울경마, 2017년의 서울경마는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17년 서울경마인 만큼 편성 자체가 빡빡해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이 토요 경마와 1호 경마를 비교해 봤을 때는 1호 경마 쪽이 조금 더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오늘 토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8경주, 9경주, 11경주, 12경주입니다. 8, 9, 11, 12, 8, 9, 11, 12 4개 경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7경주도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에요.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7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8경주, 9경주, 11경주, 12경주 결국 7, 8, 9, 11, 12 자, 노림수를 두는 경주 5개 레이스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문성의 7번마 내가 잘 나가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7번마 내가 잘 나가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뛰든지 간에 2차권 한 자리는 무난하게 올 수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11월 5일 경주에서는 그때 취입으로 날라왔을 때에 마지막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결승선에서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가면서 좀 길었으면 대가리까지 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직전 경주는 1700m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무기력하게 깨졌는데 1700짜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편성 자체가 또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인데 좀 서둘렀어요. 오늘은 7번마 내가 잘 나가가 여기선 선행 승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지만 선행이 아니라도 이 편성에서는 와야죠. 1300에서는 와야 되는 말입니다. 7번만 내가 잘 나가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자,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립니다. 2번마 캡틴 파워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어줄 텐데요. 어쨌거나 직전에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불었거든요. 왜냐하면 10월 21일 경주 보면은 경주거리가 좀 줄면 더 뛰겠거니 하는 그런 복귀 내용이었어요. 근데 막상 또 경주거리가 줄어보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2번마 캡틴 파워는 1300 다시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고 공략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이 9번마 1, 2, 3라는 마필이 최근 두 번의 경주 1700m를 뛰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선두권에서 경합을 하다가 그냥 앞선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10월 29일 경주 보면은 착지을 향했었죠. 꾸벅하고 나오면서도 후미권에서 전개하면서도 또 늦추입으로 끝걸음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방 뒷방이 다 있는 거죠. 9번 1, 2, 3가 1300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는 나머지 마필 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관심권으로 살펴볼 전력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7번마 내가 잘 나가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9번마 1, 2, 3 기본 막건은 7번 9번입니다. 7번 9번 막건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C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페루비치의 9번마 구름 손짓해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찬스다. 페루비치가 제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빠이 가겠지 하고 배당판에 머리로 팔려요.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10월 14일 경기에서도 이게 인기 막 깜빡이로 팔렸잖아요. 근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주행심사 내용을 봤을 때 모래 검증이 되지 못한 거예요. 과연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외곽 게이트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데뷔전은 꺾었는데 직전 경주는 상대 선행마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선행을 나서고 여유 있게 버텨냈어요. 자, 하지만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라는 거죠. 이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뛸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가능한 마필인데 전개 상황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안쪽에는 2번마 승리 플러스도 빠르고 특히 10번마 미러클 한센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지만은 이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스피드는 정말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정말 빠른 선행은 10번마 미러클 한센이라고 봐요. 미러클 한센이 선행을 가는 그림 아니면 외곽에서 갖다 비비는 그림이 되면 9번마 구름 손짓해도 배당발에 올 머리로 팔리는 상황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배당마를 여러 마리를 째려보고 있는데 일단 2마리 정도를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1번마 미르파크가요 1300m가 적정거리에 출전한다라고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때 보니까 발주대시가 너무 느려요. 그런데 결승선 통과할 때의 탄력은 정말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추진 동작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쭉쭉 몰고 나오는 끝걸음 좋았어요. 이런 마필은 1300m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마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1월 17일 경주도 보면 주행심사 때 끝걸음을 많이 남겼던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한 마리는 외곽에 있는 12번마 마샤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도 10월 27일 경주를 보면 모래 반응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1000m 했는데 워낙 앞선이 빨랐던 경주 아닙니까? 이 무사가 끌고 가는 어마무시하게 빠른 페이스였는데 끝걸음을 남겼어요. 데뷔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늘어난 1300m 경주 거리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결국 9번마 구름 손짓해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기가 조심스럽다는 거죠. 꺾지는 않습니다만 축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다. 1번마 미르파크나 12번마 마샤나 이런 배당을 터뜨려 줄 수 있는 1번, 12번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결정 A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출전마 12마리가 모두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이에요. 일착 상금이 3,420만 원입니다. 상금 규모가 꽤 되죠. 이제 다음 달이면은 3세마가 되기 때문에 2살짜리 신마 경주긴 합니다만 주행심사 때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여러 마리 보여지고 있어요. 10번마 승리나래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일단 주행심사 때 내용 자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의권에 쫓아가서 마지막 끝걸음 날카롭게 살아있었죠. 그래서 10번마 승리나래 배팅거래는 가져갑니다만은 뻔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강민은 이 안쪽에 있는 3번마 베트체플도 여기서 데뷔전부터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살짝 몰아주니까 중속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3위권까지 전개를 끌어올렸다가 결승선 전방에서는 채찍을 몇 방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유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이거든요. 이게 주파 기록이 1분 05초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분명한 마필이고요. 그래서 3번마 베트체플은 데뷔전부터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외곽의 12번마 세복사골이 외곽 게이트 조건인데 이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주행심사 때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여지고요. 4번마 보온의 꿈이 주행심사 기록이 1분 3초대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48조 마필이잖아요. 근데 강민은 이 48조 4번마 보온의 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강민이 48조 10마에 대해서는 또 OP7이나 뭐 이런 마필들도 강민이 또 제대로 때려 먹었던 그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인기마로 팔릴 때는 또 꺾어드렸던 그런 신마들도 여러 마리가 있었죠. 1번마 로드우먼
1번마 로드 5번이 일단 게이트는 정말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행 심사 때도 보면 일부러 모래를 많이 맞추면서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이 마필은 또 스페셜 로드 힐이라는 마필의 목의 형제 마필 아닙니까? 이 빠른 실전 적응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번마 로드 우먼하고 3번마 베스트 체크, 강민의 관심 마필은 이 두 마리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마 로드 우먼, 3번마 베스트 체크. 데뷔전부터 좀 배당으로 노려볼 가치가 충분한 복병들이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700m 별정 시흥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이에요. 편성 자체가 허접하다 보니까 이동국이 6번마 불사불패가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민은 6번마 불사불패를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편성 자체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 능력이 월등하게 앞선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직전 경주도 3차까지 와서 그림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3차까지 왔다. 그게 이 마필의 전부라고 보죠. 그 전에 10월 28일 경주도 보면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코차로 2착을 지켜낸 거예요. 여력은 전혀 없었던 마필이고, 또 10월 28일 날 2착으로 들어왔을 때 그 편성이 강했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번마 불사불패가 머리로 팔린다.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배당마로서는 7번마 늘푸른 천하를 이제부터는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9일날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고 10월 28일날 인기 1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2번 연속 강민이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완전하게 꺾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 전개 상황이 정말 불안하다. 그냥 완전히 꺾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뒤에서 좀 힘한 배를 적절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아요. 7번 늘푼 천하 같은 마필이 이제부터는 찬스라고 봅니다. 7번 늘푼 천하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10번만 낭만스타도 10월 28일 경기에서 참 많이 아쉬웠어요. 강민이 그때 그 적중하긴 했죠. 36.6배를 적중하긴 했는데 그때 뷰티풀 아시아를 놓고 세렌체 낭만스타 이 두 방을 승부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36.6배를 추천 경기에 적중하긴 했는데 낭만스타가 배당이 조금 더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좀 걸음을 아껴두었던 복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28일 날 강민이 좀 쏘는 타이밍으로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또 인기마로 팔리니까 뭐 52조에서 인기마로 뭐 시원시원하게 가는 거 있습니까? 당연히 뭐 인기마로 팔리면 승부지는 박약할 수밖에 없는 52조 승부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는데 이것도 배당판 바람은 좀 불 것 같아요.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마 불사불패보다는 오히려 7번마 늘푸른 천하나 10번마 낭만스타 이 두 마리에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7번 늘푸른 천하가 오늘은 뭐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수 있어요. 7번 늘푸른 천하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지죠. 1번마 진격의 티라노, 7번마 진격의 영웅, 그리고 11번마 금화포르테.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거고요. 다음 순으로는 뭐 10번마 환한 질주라든가 4번마 선제일격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몇 마리 더 보입니다. 자, 우선은 1번마 진격의 티라노라는 마필이요.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걸음의 변화를 보인 겁니다. 원래 이게 끌린 압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6월 25일 날 데뷔전에 보면은 막 엄청나게 끌면서 3코너, 4코너에서 막 끌리면서 주행 불량기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8월 27일 경기도 보면은 끌리는 악벽을 제어하면서 싸우면서 외곽을 돌다 깨진 내용이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 17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거예요. 2위권 외곽까지 딱 붙여놓고 그냥 적절하게 제어만 하고 가니까 말이 스스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1번마 진격의 티라노, 1번 진격의 티라노는 이제는 출전 주기까지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이 아니라도 적절하게 제어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1번 진격의 티라노는 인기마로 팔려도 부담전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7번마 진격의 영웅이라는 마필이 9월 16일 경기에서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인데 그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죠. 그리고 이거 직종인데 이걸 좀 현재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레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자력으로 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7번 진격의 영웅은 1700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11번마 금화포르테라는 마필이 10월 22일 경주에서 강민이 축마로 놓고 18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노렸다가 깨졌는데 10월 22일 경주처럼 이렇게 서둘러서 선입전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너무 좀 뒤에서 놀다가 앞선이 빠르다 보니까 뒤에서 놀다가 그냥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앞선이 빠르지 않습니다. 편성상 12번 금화포르테도 여기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1번, 7번, 11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세 마리를 다 무시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나머지 복병 중에는 뭐 4번 선제일격 같은 경우는 8월 26일날 완전히 어부지리로 입상을 한 거고, 뭐 딱히 눈에 띄는 복병이 없어요. 뭐 3번 서울탱크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좀 현재까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좀 배당마가 뭐 특별히 보이질 않기 때문에 1번, 7번, 11번 이 세 마리 인기마 중에서 축마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죠. 기존의 5군에 있는 마필 중에서 뭐 딱히 눈에 띄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안쪽에 1번마 로열에이스, 4번마 금화썬더, 8번마 팡팡가리, 10번마 한생글로리, 이렇게 4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를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기존의 5군 마필 중에는 5번마 판타스티킨 정도, 그리고 또 뭐 7번마 위즈프렌드 10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8번마 팡팡가리죠. 8번마 팡팡가리 참 이름이 독특해서 제가 좀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10월 21일 데뷔전에서 노골적으로 안 갔습니다. 초반 선행을 나서다가 그냥 갑자기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면서 후위권까지 쳐졌다가 결승선에서는 또 끝걸음을 남기고 들어왔죠. 그래서 재결에 불려갔습니다. 너 왜 말 그따위로 탔냐 그랬더니 스타트 나와서 한 200m 정도는 잘 갔는데 갑자기 이 말 뒷다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제어를 하고 뒤로 쳐졌다가 또 가만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시 추진하니까 결승선 끝걸음이 살더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뭐 그냥 아주 널널하게 낙선을 거뒀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승군전이지만 상대가 강하질 않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고 그 정도 뛰었다. 뭐 이렇게 봐도 틀린 복귀 내용은 아니죠. 근데 데뷔전에서 붙들고 늘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 걸음을 보면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8번 팡팡가리가 뭐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후차권이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이 10번마 한센 글로리 같은 마필은 이 선행을 나서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모래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인기바로 팔리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는 상황에서 좀 과도하게 인기에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해야 되겠고, 오히려 이 3착으로 승군하긴 했습니다만 1번마 로열에이스라는 마필이 원래는 선행마죠. 근데 최근에는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번 게이트 최적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3착 승군에서 좀 덜 팔리면 관심마로서는 1번마 로열에이스 좀 배당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마 팡팡가리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1번마 로엘에이스 8번 1번 8번 1번 배당은 좀 짭짤하게 나올 것 같죠? 그래서 8번 1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혹은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지금 팔리는 인기마 필들의 면모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좀 거품기가 없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두 가지씩 다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세영의 8번마 올 오브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3번을 떼서 3번을 다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마필들 인기마로 팔리죠. 더군다나 또 문세영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8번마 올 오브미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 최근에 3연속 입상을 성공하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력은 없는 거예요. 계속. 2착을 지켜내긴 하는데 3착과는 거의 착차가 없이 좀 힘겹게 연속 입상을 성공하고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마필들은 이 모래에 대한 검증은 분명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직전 경주 좀 전개가 밀렸다가 안쪽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나쁘질 않았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보면은 그 다른 마필들이 이게 안쪽으로 기대니까 그 여파를 이렇게 뒤로 밀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8번마 롤 오브미가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고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전보다 페이스가 더 빠릅니다. 안쪽에 2번만 심플 룰즈라든가 3번만 스타 퍼펙트 또 4번만 에피폴라 그 외에도 몇몇 발빠른 마필이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오브미가 떴던 직전 경주 편성보다는 이번 경주 페이스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올 오브미도 여기서 충마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긴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겠는데요. 강민이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마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인기마 5번마 뭐 그린케이도 직전에 그 루키 스테이크스 굉장히 짱짱한 편성에서 떴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 거고요. 뭐 안쪽에는 2번은 심플롤주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말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좀 배당말을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4번은 에피폴라 같은 마필이 7월 22일 경주에서 강민이 그때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5.7배였습니까? 5.7배를 거의 뭐 한방성으로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그때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쫓아가면서도 3차까지 왔는데 결승선을 지나고는 이기는 탄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에피폴라 같은 마필은 전개가 오늘은 굉장히 유리하게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죠. 그래서 고배당은 4번 에피폴라 무시할 수 없고요. 7번은 축복의 열매도 직전에 이 올 오브미와 같이 뛰었던 그 경주를 복기를 해보면 축복의 열매가 더 잘 뛴 거예요. 사실은 더 잘 뛴 걸음입니다. 경주 거리가 길었으면은 무조건 때려잡는 탄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번 축복의 열매 같은 마필도 여기서는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지금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명 배당이 엮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근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인기마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 3번마 콘트레일과 2번마 지공불패 또 9번마 광마일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리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뭐 7번마 영스톰이나 뭐 이런 마필들 또 안쪽에 1번마 리틀 소시에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지금 한 5마리 말씀드렸습니까? 이 언급해드린 5마리 인기마 중에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가 모조리 다 불어줄 수 있는 경주로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1300m로 펼쳐졌다면 그냥 인기마 싸움으로 썰렁하게 끝났겠지만은 오늘은 1400이에요. 이 1400 거리가 불안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번 8경주는 인기말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강민이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마필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요. 강민의 승부지 고배당 관리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여기서 폭탄 배당도 좀 엮여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겠는데요. 외곽에는 12번마 용마 불패가요.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온 건 아니고 정지를 먹었죠. 5월 6일 경주에서 6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 개인 대염으로. 그리고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11월 3일 경주에서는 주행 심사 때 걸음을 은폐하려는 노력이 많았고 직전 복귀전에서도 그냥 강공의지 없이 개바닥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마필이 2월달 경주를 보면 2월달 그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정말 쌈팍하게 추입을 날라왔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1300m에서 어마어마한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좀 무기력하게 끝날 마필은 아니라고 봐요. 최근 복귀 내용 공백기 이후에 지금 계속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정말 999 폭탄이 엮일 수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자, 여기서 강민의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은 관심 마필입니다. 자, 오늘은 편성 제대로 만났고요. 1400에서는 그냥 올 수 있다.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인데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렸어요. 한 6위권, 7위권 이렇게 밀려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은 나옵니다. 이번 8경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구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성의 11번마 라이언록이 아닐까 싶어요. 11번마 라이언록은 데뷔 초부터 소문이 많았던 마필이죠. 부산 경마장에서 잘 나가는 마필, 그 트리플 라인이라는 마필 있잖아요. 지금 3년 연속 대통령배 대상 경주를 우승을 했고, 또 지지난주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이죠. 그리고 3착으로 깨졌죠. 작년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는 2착을 했어요. 스페셜 조이 후착으로 들어오면서 그 트리플 라인, 부산 경마장 19조 마방의 트리플 라인과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11번마 라이언록 이 두 마리가 부마 모마가 똑같습니다. 부마 모마가 똑같은 전형제 마필이에요. 그래서 11번마 라이언록은 데뷔 초에도 어마어마한 배당판 바람이 불었던 마필이고 직전 출전 공백이 길어진 복귀전에서도 배당판에 폭풍을 불고 널널하게 입상을 차지 대가리 친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번 라이언록이 이번에도 의심 없이 팔려요. 자, 그런데 강민은 이 11번만 라이언록을 대가리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라이언록 센 말인 거 맞고요. 앞으로 보질 게 더 있는 걸음인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11번만 라이언록 현재 시점에서는 라이언록을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분명 있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라이언록을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라이언록을 기본 막건으로 때릴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라이언록 배당판에 올머리를 팔리는 라이언록이 부러지면서 오히려 두둑한 배당까지도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때리는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만큼 이번 구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 2세마 경주입니다. 2세 혼합 특별 경주 쟁쟁한 편성이죠. 1착 상금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상금 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2살짜리 경주긴 합니다만은 이제 내년이면은 며칠 안 있으면 이제 3세가 되는 거예요.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5번마 PK 파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6전 6승 승률 100%를 달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의심 없이 머리로 팔릴 텐데
하지만 강민은 이 오버마 PK 파티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오버마 PK 파티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좀 추천 경주까지 가져갈까도 고민을 했었던 상황인데, 오버마 PK 파티가 연승을 때리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보지를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선행으로 뺑뺑 잡아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입으로 쫓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 8월 달이었습니까? 8월 13일 경주에서 선입으로 쫓아가는 전개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 역시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선행만 보내주고 외곽 선입을 바짝 붙여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면서 선전했던 마필이죠. 과연 여기서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에는 일본어 스카이베이 같은 마필도 선행을 까고 나설 수 있죠. OP7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버마 PK 파티를 꺾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강축으로 팔린 상황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기마 중에는 오히려 3번마 OP7이 향후 발전 기대치는 분명 더 큰 마필이죠. 3번마 OP7은 7월 30일 데뷔전에서 인기 7위였을 때에 강민이 승부지 대가리, 묻지마 강축 정확하게 승부지를 밝혀드리면서 대가리 세워놓고 폴라잉 위닝에 122.5배를 딱 3방 압축 승부마권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계속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적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번 OP7은 무조건 더 뜁니다.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고 직전에 PK 파티에게 졌습니다만 오늘도 지라는 법은 없어요. 오늘은 PK 파티도 누르고 넘어가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고, 이 4번마 티즈 플랜이라는 마필도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이 10월 21일 경주 데뷔전에서 인기 8위였을 때 실전마권으로 강하게 노리면서 그 토스코너 바켓을 충마로 놓고 때리면서 70배짜리를 역시 딱 3방으로 압축 승부마권을 때려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는 이 농협중앙회장배 지금 같이 뛰고 있어요. 뭐 PK 파티, 뭐 OP7 같이 뛰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11위였어요. 인기 11위였는데 착순권이 오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은 출전했던 마필 중에 가장 날카로운 걸음이었죠. 그래서 4번마 티즈 플랜은 무조건 더 뛰는 마필입니다. 지금 취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서 거의 한 9마리 뛰는 와중에 인기 순위가 한 7위권, 8위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 무시 못합니다. 요것도 폭탄 배당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0경주는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현장 분위기, 현장 주로 컨디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관심 많은 3번은 OP7과 4번은 티즈 플레인, 3번, 4번 이 두 마리를 먼저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호라비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12번마 스페셜 러너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상승세가 정말 대단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강하게 노리는 직전 경주도 안 빠지는 강충마로 의심하지 않았던 역시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37조 있었죠. 37조 있을 때는 사실 똥말 취급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발주 대세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매번 좀 뒤에서 놀다가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31조가 개업하고 31조로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최근에 연투를 때리는 경주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적극적으로 무빙 전개를 풀어가면서 힘으로 누르고 무빙 전개를 풀어가면서 연투를 때리고 있는 경주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자, 다만 오늘은 부담 중량 3.5kg 늘어난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과연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도 여기서 무빙 승부가 가능하나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4번마 챔피언 킹은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이죠. 그 외에 뭐 다른 마필들도 5번마 빅트리오도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거의 뭐 한 반 삭제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또 7번마 성파 같은 마필도 인기마로 팔렸던 10월 1일 경주에서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인기마를 꺾었기 때문에 80회짜리를 메인 승부로 강배팅으로 적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강민이 최근 경주에서 좀 어설프게 팔리면 뒤로 접어놨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지금 12번마 스페셜 러너가 10번 스페셜 러너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상황이면 여기서는 오히려 스페셜 러너를 뒤로 돌려놓고 최근 경주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을 이번 경주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릴 마필은 인기돼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한 5위권, 6위권 좀 밀려 있을 마필인데 대가리 놓고 갑니다. 직전 경주는 최근 경주에서는 강하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입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놓고 가야 돼요. 놓고 때릴 확실한 대가리가 서 있습니다. 확실한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을 기본 맞건 때리고요. 12번만 스페셜 러너가 넘어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2번 스페셜 러너가 넘어지면 고배당까지도 중고배당까지도 엮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11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리 세워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다이샨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연투를 때리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완전히 조시가 났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이 상간마마를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다이샨은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었죠. 뒤에서 날라오면 다이샨이다 라고 보고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6번마 다이샨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6번마 다이샨이 부러지는 그림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6번마 다이샨을 조심스럽게 볼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라도 이번 경주는 강측으로 믿고 들어가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6번마 다이샨을 충마로 놓고 가지 않고 6번마 다이샨이 부러지는 상황에서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다이샨과 붙여더라도 배당은 두둑해요. 뭐 완전히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다이샨이 못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좀 더 화끈한 배당이 기대가 되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가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3번만 정글 드러머는요. 지금 51조 사이먼 조교사가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아낄 이유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앞장에서 나서볼 것으로 예상이 되죠. 3번만 정글 드러머가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중속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만 정글 드러머 때문에라도 선두권이 조금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12경주 마지막 12경주는 강민이 승부지 대가리 분명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안 빠지는 충마를 놓고 중배당 승부막건 중고배당 압축 승부막건까지 강하게 조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2월 23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